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솔리드 모델링 작업의 4단계라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형상을 보면 그 형상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죠. 그게 첫 번째 단계, 도면 해독 단계입니다. 물론 2D 도면이 아니라 3D 형상까지 있으면 그 형상을 보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어렵지 않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2D 도면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에 생각한 시간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절약되니까 항상 근데 뭐 3D 형상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작업 순서를 결정해야 되겠죠. 머릿속에 이제 형상을 먼저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할까? 또는 우리가 종이에 적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공 공정별로 한번 분류를 해 봤어요. 제일 처음에 베이스 피츠를 가장 기본이 되는 형상을 이제 작성을 하죠. 이거는 뭐 주물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절삭 가공을 할 거예요. 머시닝 센터로 가공을 하고 CNC로 가공을 하고 드릴하고 보링하고 이렇게 이제 작업 공정별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모델링 할 때 이제 3단계로 가볼게요. 모델링만 놓고 보면 요 이제 가공 공정이 아니라 이 형상을 만드는 기능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가공을 고려해서 제품을 만들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그게 제품으로 나오는 거죠. 실제 생산이 되는 겁니다. 생산 가능한 방법과 일치돼서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이제 작업 평면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정면에다 할 거냐, 평면도에 할 거냐, 측면에 할 거냐는 하는 거죠. 형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기능별로 얘를 돌출을 할 거냐, 돌출된 것을 이제 컷을 할 거냐, 회전해서 만들 거냐, 수입으로 해서 만들 거냐, 쉘로 만들 거냐, 로프트 기능으로 만들 거냐, 못따기 라운드 등을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기능을 다 설명하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형상을 만들면서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스케치로 이제 작성을 하겠죠. 스케치로 기본, 스케치라는 거는 프리핸드로 자유롭게 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D 형상을 이제 구현을 합니다. 스케치를 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겠죠. 작업 평면하고 3D 형상 만들고 또 작업 평면 결정해서 스케치를 하고 형상을 만들고 이런 단계로 이제 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인드맵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아직 익숙치 않을 거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작업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3D CAD 솔리드웍스 실기 페이지 146페이지 있는 자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다운받는가 하고 그리고 또 제공이 되었죠. 여러분 다 이제 파일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이렇게 생긴 형상이에요. 일단 입체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요 2D 도면을 보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도면 해독 시간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비교적 단순한 형상이니까. 근데 입체 형상이 없다고 하면 얘가 정면이고 얘가 위에서 내려봤으니까 평면이고 얘가 우측면이 되겠죠. 우측면이.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삼각법이라고 하고 입체도까지 갖다 놓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배치를 잘 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작업 순서를 저는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바닥을 할 겁니다. 여기 바닥. 그리고 리브. 바닥판을 작업을 할 때 리브도 스케치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작업을 이제 할 거예요. 스케치 작업은. 근데 형상을 만든다면 그 다음에 서포트 형상이라고 했어요. 이 형상을 제가 서포트 형상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했습니다. 그 다음 원형 형상. 이 서포트 형상에 동그란 녀석이 붙어 있죠. 동그란 거 붙어 있고 여기 또 구멍이 나 있어요. 이걸 원형 형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판 구멍 가공. 여기 구멍이 있죠. 구멍 가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판 라운드 가공을 할 거예요. 라운드.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끼워지는 형상이니까 못따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못따기까지 7단계로 나눠서 할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도면 헤더가고 머릿속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케치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작업 평면을 결정해야 되죠. 제가 이 형상을 그리는데 평면에다가 사각을 그려서 만들 수도 있고, 여기를 여기가 우리 솔리드웍스는 정면이니까 여기는 이제 측면이 되겠죠. 측면에서 요 형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단차가 진 형상이죠. 요걸 작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정면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여기는 정면도라고 했는데 정면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요 형상이 조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작업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면에서 바닥판하고 리브를 작업을 할 거예요. 정면에서. 그리고 측면 오릴이 보통 여기를 얘기하죠. 여기 측면 맞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는 여기를 정면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여기를 정면으로. 그러니까 정면으로 하니까 측면은 이쪽이 되겠죠. 맞죠? 지금 솔리드웍스상 평면이 아니라 제가 잡는 정면에 대한 겁니다. 작업하시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쪽이 되겠죠. 이쪽에 이제 스포트 형상을 만들 거예요. 스포트 형상. 이 형상을 스케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원형 형상 돌출과 컷. 얘도 측면에서 이제 작업이 되겠죠. 작업이 되셨죠? 동그라미 이제 컷 두 가지를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판은 윗면으로 할 거예요. 윗면. 바닥판의 윗면으로 스케치를 잡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거기에서는 구멍 두 개를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작업 평면 얘기고 이제 스케치 얘기를 할게요. 베이스는 제가 정면에서 잡는다고 했죠. 사각을 그릴 거예요. 사각에다가 이렇게 단차 있는 녀석을 해서 양쪽으로 쭉 돌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케치하기 때문에 요 리브 있죠? 리브 보강대도 스케치해서 같이 할 거예요. 됐나요? 한꺼번에 그릴 겁니다. 얘는 선으로 해서 그릴 거예요. 선으로 쫙쫙쫙 그릴 겁니다. 그리고 서포트 형상은 자, 이쪽에서 작업한댔죠? 이쪽에서 작업하니까 얘는 선 그리고 중심선 그리겠죠? 중심선 그리고 선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릴 거예요. 원. 그리고 반을 자르고 나서 트림을 할 거예요. 원을 그리고 나서 반 트림을 할 겁니다. 반 그린 것을 이제 대칭 복사를 할 거예요. 되셨죠? 대칭 복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원형 형상, 요 원형 형상 있죠? 원형 형상은 여기 이제 사각형이라고 했는데 원이죠. 원. 원을 작업을 할 겁니다. 원을 두 개를 그릴 거예요. 원을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얘가 이제 돌출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죠? 이제 3D 형상으로 구현할 거예요. 얘 돌출. 자, 얘도 돌출을 할 겁니다. 얘도 돌출. 제가 방법을 여기서 회전은 이 작업에서는 회전을 하지 않을게요. 회전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라운드 필렛을 주고 그리고 못따기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작업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마인드맵으로 작업 순서를 여러분 그려봤어요. 되셨죠? 자, 이제 솔리드웍스를 실행하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세문서를 열면 되죠? 세문서를 열고 자, 템플릿을 우리가 만들어 둔 게 있어요. 파트 에퍼 정면에다가 만들어 둔 게 있죠, 여러분? 만들어 둔 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됐죠? 자, 템플릿이 없는 친구들은 지금 스케치를 빠져나갈게요. 없는 친구들은
여기 정면도에다가 스케치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셨죠? 템플릿은 우리가 기존 이걸 만들어 놓은 거고, 기존 있는 스케치에서 또 편집을 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기로 했죠? 작성된 스케치에다가 스케치 편집을 누르면 돼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되셨죠? 정면에 제가 잡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여기 사각형 보면 중심 사각형 그려서 따내도 되고 그냥 사각형을 그릴게요. 세점 사각형, 세점 사각형 아닙니다. 중심 사각형을 알려드릴게요. 자, 중심 사각형이 있죠? 중심 사각형은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딱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를 제가 도출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 값은 40으로 나옵니다. 40이죠? 지능형 치수로 하고 있습니다. 40. 자, 높이가 얼마로 됐죠? 8mm 돼 있죠. 8mm.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8mm입니다. 8mm. 자, 8mm 됐고 요 2mm 단차가 지금 진 게 있죠? 여기 날라간 것. 4.5하고 2mm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쪽을 보기로 했으니까 어때요? 여기죠? 그러면 그냥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코너 사각형에서 자, 휠을 당겨서 여기 사각. 그래서 여기는 폭이 4.5죠. 여기 클릭, 여기가 4.5. 네. 죄송합니다. 폭이 4.5고 높이가 2죠. 2. 여기가 4.5. 여기가 자꾸 4.5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요소 잘라내기가 있어요. 요소 잘라내기로 자, 지능형으로 말고 여기 간접 잘라내기로 해서 여기랑 여기를 잘라낼게요. 중복된 게 있으니까 두 번씩 해주면 되겠죠? 여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중심 사각형으로 그렸으니까 대칭이 깨지니까 이렇게 구속이 깨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 여기 보면 중심선 있죠? 선의 중심선 가지고 그냥 클릭, 끝단까지 클릭 이렇게 이어주면 완전 구속이 될 거예요. 됐죠? 자, 중심 사각형을 우리가 그리다가 그 정보가 날아가니까 완전 구속이 깨졌는데 그냥 보조선을 하나 그어준 겁니다. 보조선 하나 그어준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꺼번에 우리가 작업을 그리기로 했죠. 작업 순서. 기억납니까? 작업 공정상으로는 바닥판을 먼저 하고 얘를 뒤에 그려주면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여기 정면에 그려왔으니까 쟤도 보강대도 한번 그려볼게요. 보강대. 자, 높이가 40이 됐고 7로 됐네요. 그러면 여기겠죠? 그래서 클릭, 자, 여기 클릭, 내려와서 반드시 내려와서 클릭. 그리고 여기는 닫아줄게요. 물론 영역으로 도출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닫아주겠습니다. ESC 눌러서 빠졌어요. 그리고 지능형 치수로 이제 클릭. 높이가 얼마로 돼 있죠? 40으로 돼 있죠? 40으로 돼 있고 저기서 떨어진 폭은 얼마예요? 여기가 7이죠. 7로 돼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 간격은 여기 우리 서포트를 생성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친절하게 어쨌든 치수로 알려주고 있네요. 그 치수에서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튀어나온 것. 4.5에서 9.5가 들어와 있죠. 맞죠? 그럼 얼마예요? 13? 14가 되겠죠. 14. 그러면 그 얘기는 저희 바깥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14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겠죠. 원래 순서는
여기 스포트 형상을 먼저 만들어주고 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면에서 우리가 다중 스케치를 해서 프로파일로 도출시키는 것을 해 보려고 해요. 됐죠? 이제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등각으로 보고 이렇게 할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스케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 피처에 돌출로 해볼게요. 돌출 눌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각형 요선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택 프로파일에서 요 닫혀있는 사각형이 선택이 되죠. 맞죠? 스케치 공정이 하나, 돌출 공정이 두 개 있을 때는 이렇게 선택 프로파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요 폭이 얼마예요? 40이고 요 길이가 77이죠. 그러면 중간 평면에서 여기까지 77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가 이제 숨어지잖아요. 작업한 거. 자, 여기 돌출된 것들 눌러서 스케치 마우스 첫 번째 선택되면 눈 보이기 표시가 있어요. 보이기로 누르게 되면 우리가 숨어있는 스케치가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강되는 10만큼 칩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칩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까? 뭐 좀 죄송한 말씀인데 원래 바닥판에 보강대는 한 80% 정도 수준이면 좋은데 여기는 바닥판이 8였고 보강대가 지금 10이죠. 이거는 지금 뭐 원저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한번 모델링 하는 거니까 자, 제품 설계에 대한 거는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클릭하고 돌출을 클릭하고 얘를 눌러 봅시다. 자, 얘도 닫혀 있게 그렸으니까 되죠. 네. 그래서 중간 평면으로 하고 얘는 1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됐나요? 그리고 바디 합치기를 해야 되겠죠? 바디 합치기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정면으로 저희가 잡았으니까 이렇게 됐고 이제 보강대를 서포트 형상을 만들 거예요. 여기는 측면으로 하기로 했죠. 그러면 여기 측면을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얘는 스케치 편집이고 얘는 새로운 스케치를 만드는 거죠. 얘를 새로운 스케치 만들기를 눌렀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새로운 스케치가 만들어졌죠. 원을 그리고 선을 그리고 트림으로 자르고 나서 이제 대칭으로 이제 보내기로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정보를 뭐 중심선을 그려도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스케치에서 요 작업한 중심선 요 정보가 있죠. 얘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 볼게요. 가져와서 그럼 얘를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 보면 요소 변환이라고 있어요. 요소 변환을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스케치의 선으로 바뀌죠. 그럼 얘를 선택해서 자, 바로 오른쪽에 보면 보조선으로 바꾸는 게 있고 왼쪽에 보면 또 보조선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빨리 있는 거 보면 여기 보조선으로 바꿀게요. 자, 바꿨죠? 그러니까 원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여기 원 그리기 있죠? 원 그리기에서 자, 이 중심이 어딘지 모르니까 대략 여기에다 그릴게요. 원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원을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일단 자, 높이가 바닥에서 80으로 되어 있네요. 80. 그러면 지능형 지수 눌러서 바닥판 밑에죠. 클릭, 여기 중심까지 80. 네, 80 이렇게 돼 있죠.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선을 하나 그을게요. 선. 탄젠트 하게 되니까 그냥 여기에서 자, 휠로 됐습니다. 선을 그냥 대략 요 위쯤에 접고 이렇게 내려오면 저쪽이 탄젠트가 될 거예요. 탄젠트 됩니까? 그리고 클릭. 제가 중심선을 앞에 있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중심선이 너무 짧네요. 그냥 하나 더 그어줄게요. 여기까지 걷겠습니다. 그었죠? 그래서 ESC 누르고 얘는 중심선으로 바꿀게요. 선택하고 이렇게 가면 보조선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죠. 자, 이게 바깥은 얼마요? R15가 됐죠? 자, 대칭해서 이제 보내기로 말씀을 드렸죠.
대칭해서. 근데 중심선이 적으니까 요 선 요 두 개만 보내고 트림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요소 대칭 복사로 보내겠습니다. 요소 대칭 복사로 처음에 뭐예요? 대칭 복사를 항목이죠. 그러면 요 선하고 여기 선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바로 선택하고 나왔고 가만히 있으면 요 마우스가 보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대칭 기준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럼 요 대칭 기준을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이콘이 뜨죠? 마우스 오른쪽 선택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된 겁니다. 실행이 됐죠? 자, 실행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치수를 부여를 해볼까요? 자, 일단 얘를 먼저 잘라줄게요. 요소 잘라내기 해서 클릭하기로 했죠. 됐죠? 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요거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지능형 치수로 얘는 얼마야? R15라고 됐죠. 15인데 40으로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네요. 15. 네. 15고 얘는 얼마죠? 얘는 파이 13이네요. 네, 13 되셨죠? 그리고 얘는 각도로 있네요. 각도. 자, 일단 뭐 도면에 나와 있는 거에 따라서 합시다. 일단 80도. 네, 85도네요. 85도. 네, 85도 됐습니다. 자, 이걸 이제 형성을 해서 구멍 뚫기까지 항공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을 하나 더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공정을 선택 프로파일로 3번 해서 공정을 할 수가 있어요. 원을 하나 더 그려 볼게요. 원에서 여기서 원에서 J와 일치되게 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등각으로 볼게요. 자, 그럼 우리 3가지 공정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겠어요. 자, 돌출 보스 베이스. 자, 여기 닫혀 있는 여기 합시다. 자, 얘는 돌출이 되어 있는데 9.5로 되어 있죠. 근데 그 9.5라는 것은 여기까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블라인드 형태가 아니라 자, 공면까지 있습니까? 공면까지도 누르고 여기 있죠? 여기까지 누르면 형상이 여기까지 돌출이 될 거예요. 돌출이 됐습니까? 네, 돌출이 됐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또 스케치가 숨어버렸으니까 참 부끄러움이 많은 녀석이죠? 자, 얘는 보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얘가 요만큼 더 튀어나왔죠? 맞죠? 요만큼 더 튀어나왔어요. 여기에서. 요만큼 튀어나온 게 여기와 일치되는 구간이니까 또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시 돌출 보스 베이스에서 우리가 원 그렸던 거 있죠? 마우스 중간 버튼 눌러서 좀 돌려볼게요. 여기 스케치가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표시 유형에서 여기 보입니까? 은선이나 또는 시선 표시 누르면 우리 스케치가 보일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자, 여기를 누르고 자, 블라인드 형태 가지고 얘도 공면까지라고 할게요. 공면. 어디 공면이라 하면 여기죠. 여기 공면. 됐죠? 지금 바로 보기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 다시 바꿔볼게요. 자, 보스 돌출해서 스케치 윤곽선 됐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돌출하면 여기까지 돌출이 됐죠. 여기 같은 상상까지니까. 되셨죠? 이제 컷을 할게요. 컷은 돌출 컷으로 하시면 됩니다. 돌출 컷에서 아까 원을 그렸던 여기 원을 선택을 하고 방향이 저쪽으로 있으면 반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반대로 눌렀고 얘는 어때요? 다음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관통이 될 겁니다. 다음까지 되셨죠? 다음까지 확인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기본 형상이 됐고
위에 이제 구멍 두 개를 뚫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로 스케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선택하고 마우스 첫 번째 선택하고 스케치를 윗면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원이 여기 두 개 있습니다. 원이 두 개 있는 위치가 여기 R 있는데 위치랑 이렇게 그게 중심이 있죠. 맞죠? 자, 그러면 필렛을 주고 나서 그 위치를 잡아도 되고, 우리가 스케치를 들어왔으니까 이 위치를 한번 넣는 걸 확인을 할게요. 자, 여기 다시 가지고 있던 중심선을 앞공중에 스케치한 선을 보조선으로 스케치를 요소 변환으로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얘를 선택해서 보조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꿨죠?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릴게요. 원을 클릭하고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된 이 원을 대칭 복사로 반대로 보내볼게요. 요소 대칭 복사를 누르게 되면 자, 원은 선택된 게 보일 겁니다. 왜? 원을 그리자마자 원 그리기 기능을 빠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대칭 기준을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얘의 정보는 이제 똑같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지능형 치수로 클릭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파이 13이네요. 13. 파이 13. 그리고 자, 떨어뜨려 줄게요. 여기서 여기 간격을 50으로 할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는 우리가 15만큼 떨어뜨려 줄까요? 10하고 구멍이 너무 크니까 10파이로 합시다. 여기. 자, 구멍을 여기다 두는 이유는 여러분 알죠? 여기 구멍은 바닥판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두는 겁니다. 이제 볼트 사양이 정해지고 나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이즈가 좀 커서 이렇게 합니다. 10. 그러면 참고로 볼까요? 10씩 떨어졌으면 여기는 10 떨어졌고 여기는 얼마 떨어졌는지 한번 치수를 해볼게요. 13.5 됐네요.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여기 13.5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여기 치수를 먼저 먹기 때문에 구속된 치수가 되는 거죠. 그럼 확인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10씩 떨어뜨리고 싶으면 제가 치수를 수정을 하면 되겠죠. 50에서 3.5만큼 저기를 가면 되겠죠. 맞죠? 3.5. 그러면 양쪽이니까 3.5, 7이겠네요. 그러면 57이 될까요? 네, 57 떨어뜨리면 여기 10씩 되겠네요. 여기. 자,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요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요 위치 정보는 원래는 얘를 이 제품이 먼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바닥판에 구멍이 나와 있는 기존 제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치를 맞추시면 돼요. 또는 여기 위치를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바닥되는 제품의 위치를 결정해 주셔도 됩니다. 볼트가 결합하는 위치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자, 됐죠? 네. 자, 그러면 원이 두 개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컷을 해 줄게요. 스케치를 빠져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돌출 컷 해서 얘는 관통 또는 다음까지 하면 됩니다. 다음까지. 저는 다음까지를 선호하니까 다음까지 보내겠습니다. 자, 이러면 형상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자, 스케치를 이제 숨겨주고 여기 작업했던 거 놓게 되면 이 눈 표시가 있죠? 이렇게 숨기겠습니다. 등각으로. 그럼 필렛하고 못따기를 할게요. 자, 여기 필렛 있죠? 필렛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수직으로선 여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돌려놓고 선택을 할게요. 자, 요 저자는 13을 좋아하네요. 13.
이거는 뭐 필렛 값 주는 것은 여러분 KS 규격 가지고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13 했습니다. 확인. 13 했어요. 그 다음에 필렛 밑에 보면 못따기가 있습니다. 못따기 있죠? 못따기는 1만 줄게요. 제품이 다른 부품이 여기서 결합한다고 하면 여기 못따기를 해 주어야지 결합을 용이하게 되겠죠. 등각으로 이제 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작업을 해 놓고 보니까 우리 뭐 보강대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물체 형상을 명확하게 이해되죠? 맞죠? 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있는 3D CAD 솔리드웍스 실기 페이지 146페이지 있는 이 베이스, 저는 베이스, 거기는 서포트라고 되어 있나요? 이름이 저는 베이스라고 할게요. 기본적인 베이스 모델에 대한 걸 여러분 모델링 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은 요 단계별에 맞춰서 작업을 했는데 스케치를 하나하고 돌출을 한 게 아니라 스케치를 2개 공정 또는 한꺼번에 3개 공정을 한 스케치에 작업하고 선택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이 형상을 했습니다. 다중으로 스케치할 때는 이 선택 프로파일을 해서 가능하면 닫혀 있는 선을 그리고 작업을 해주는 게 인식이 잘 됩니다. 물론 영역을 찍어서 우리가 돌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제가 작업한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작업하는 게 좀 더 용이하게 작업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했던 방식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영상을 한 번에 보면 따라하다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또는 이렇게 작업하는 거다 하니까 공정을 여러분이 몇 번씩 보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